안녕하세요. 프로가 만드는 합격 신화 교육 전문 브랜드 프로스터디 대표 프로 김대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저희 이번에 메인 타이틀인 대입 강사와 편입 교수가 알려주는 재수와 편입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자, 편입 종합 가이드 및 편입 영어 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획 편입에 대해서 정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편입 영어를 대표하는 1타 강사분인 저스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입시 시장에 비해 편입 시장이 아주 좁다 하더라도 편입 시장에서는 영어가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영어 강사분들 굉장히 많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저스틴 선생님은 알만한 사람들은 달정.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학원은 따라본 다녀도 편입 문법을 저스틴 인강을 듣는다는 학생들도 아시죠,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저희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번 시리즈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수시나 수능으로 대입 실패한 학생들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재수. 그렇죠. 그리고 편입이죠. 사실은 재수가 1차적인 거고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재수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재수나 편입 고민하게 되면 뭐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재수가 낫다, 편입이 낫다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교수님도 보셔도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입시학원 쪽이나 재수 성공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편입학원 쪽이나 편입 성공한 학생들은 그래도 편입이 더 낫다라고 좀 편향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랑 저희 앞에 있는 그 황쌤은 지금 그 편입 컨설팅이랑 학습설계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대입 국어 강사로 입시 지도나 입시 컨설팅도 이제 같이 하면서 실제로 작년까지도 국어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편입 컨설팅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입시 강사의 입장과 그 시선으로 보는 재수와, 그리고 현직에서 유명한 편입 강사로 알려져 있는 저스틴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는 편입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그 대입과 편입 좀 비교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국내 이제 대학 진학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대학교 신입학 전형과 편입 전형. 사실은 저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전혀 조금 과정도 다르고 들어가서 이제 학년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 진학 방법이 국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없어서 사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대학 신입학이야 이제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뭐 수시 정시 기준으로 수시는 교과 전형이라던가 생기부 종합, 논술 정도, 그리고 수능으로 준비하는 정시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사실은 뭐 더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면 이거죠. 인서울권 들어가려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한국사 어느 정도 하고 뭐 선택적으로 외국 한다고 하면 거기서 평균 2등급은 나와야지 인서울 하위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대입 상황이죠. 그렇죠. 신입학은 말 그대로 대학교 들어왔을 때 1학년부터 입학하는 거. 편입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일단 편입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편입은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편입은 어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된 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학교가 바뀌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원래 전 학교에서 1, 2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우리 학교에 넘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어라. 이제 이런 취지가 되는데, 이제 크게 편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는데, 일단 일반 편입은 이제 대부분 이제 4년제 기준으로는 2학년 수료된 학생들, 그래서 2학년 과정을 마무리하는 학생들, 또 예를 들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2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대 졸업, 이제 그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편입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 편입은 원래 순수하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다 다니면서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한 번 더 좀 대학교 생활을 다시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학사 편입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그런 건데, 솔직히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을 진짜 다 졸업을 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학은제. 네, 그래서 대학교를 4학년을 다 다니지 않고요. 어찌 보면 뭐 대학교를 안 가도 되고요. 또 1학년까지 하고 멈춰도 되고요. 뭐 2학년까지 하고 또 멈추는 상황에서
자기가 필요한 학점을 만들어서 기준이 140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140학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사 편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편입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거예요. 이따 뭐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 편입이 좀 더 쉬울 것이냐, 네. 뭐 이제 학사 편입이 좀 더 쉬울 것이냐,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가는데, 요 얘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첨단 신설학과라는 개설의 취지로 인해서 편입 인원 쪽에서도 이걸 좀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타격이 큽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주는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들은 안 주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편입판으로 봤을 때 원래 일반 편입이, 이건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사실입니다. 일반 편입이 학사 편입보다 원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옛날에 비해서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네. 근데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코로나 이 사건이 뭐 터지기 전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근데 2014년에 이미 학사 편입 모집률이 한 10%대에서 한 3~5%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학사 편입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학사 편입을 뭐 정원의 기준에 몇 %를 뽑았다가 그게 인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쉬웠고요. 이번에 첨단 신설학과 개설에 맞춰서 인원이 줄기 전에도 학사 편입이 좀 더 쉬웠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반 편입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면 네네. 학사 편입이 더 쉬운 거는 사실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학사 편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생겼어요. 일단 거의 코스니까 일단 일반 편입 덤벼보고 그 다음에 학사 편입 넘어가는 코스가 이제 요즘에 거의 대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크고요. 네. 초반부터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